아, 제가 오늘 멀티 비즈니스, 우리 저희 저번 주에 그룹장님 강의 통해 멀티 비즈니스가 어떤 거고, 저희 뉴스킨 사업을 하는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지 저번 주 강의를 듣고, 모두를 다 알진 못하셨겠지만 어렴풋하게, 이런 구조로 소득 창출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건 좀 아셨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중에 멀티 비즈니스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모두 통틀어 가장 중요한 리크루팅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쉽게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처음 보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오래 하지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이제 한번 나도 해볼까 하는 사장님들이 용기 내서 해볼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해서 왔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좀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어,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무언가 하나 집중해서 내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걸 통해 내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한번 해볼 만하다. 해보자.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으니 내가 한번 움직여 보자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 아들이 있고요. 18살 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평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평범하지만 학교 다녔을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어디 앞에 나가서 무언가 말을 하지 않는 이런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을 낳고 굉장히 강했던 건 뭐였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다. 교육과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한테 이거 하나만은 꼭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생각했던 엄마였고,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6살에 유치원에 갔었거든요.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거의 홈스쿨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그게 직업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갖고 있던 그 교육관이 직업이 될 줄 몰랐는데 전업주부를 10년 하고요. 10년 후에 나온 첫 직장이 아이들 책을 판매하는 웅진 북클럽이라는 곳에서 팀장을 5년 정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웅진 일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앞에 나서서 강의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좀 알게 됐고요. 웅진 일은 누군가 영업이라는 걸 한다라고 하면 집에서 신랑들이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저는 직업을 새로 찾아서 10년 만에 나갈 때 저희 신랑이 오히려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가 잘할 수 있으니 이거는 영업을 한번 해봐라라고 권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친했던 언니, 제가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엄마들은 거의 다 책을 좋아하는 엄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언니가 웅진 팀장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하고 싶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파트가 리크루팅이잖아요. 저는 웅진에 제가 제 발로 찾아간 케이스죠. 찾아가서 일을 하면서, 어, 뉴스킨과 웅진북클럽을 합해서 제가 11년 차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11년 동안 무언가를 팔고 있지만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뭘 판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팔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웅진을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누군가한테 내가 이걸 팔아야 돼라는 거에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 제품을 권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은 그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팔아서 내 소득을 창출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내 상대방이 나 그거 할게. 나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선택도 저는 굉장히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나도 내 일을 하듯이 그 선택도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웅진이라는 일을 5년 하고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무언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대체적으로 신랑들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벌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내가 직업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때가 제가 나이 38이었고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직업을 바꿔서 40에는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 직업에서. 라는 생각을 해서 어차피 직업을 바꿀 거면 38인 지금 직업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쯤에 뉴스킨 갈바닉을 만나게 됐어요. 직업으로 선택해서 뉴스킨을 만나게 된 건 아니었고요. 갈바닉을 좀 쓰고 싶다 생각을 해서 갈바닉을 사게 됐는데 제가 저번 주 강의하신 박지훈 그룹장님한테 가스 쪽지를 보냈거든요. 제가 결제를 할 테니 제품만 보내달라 이렇게 쪽지를 보냈는데 제가 박지훈 사장님한테 쪽지를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저를 가장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뉴스키너였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면 또 영업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다. 제가 결제를 할 테니 갈바닉만 보내달라. 사용법은 제가 알아서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박지훈 그룹장님이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 된다라고 하셔서 천안에 내려오셨고요. 박지훈 사장님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와서 안 팔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갈바닉 때문에 내려오셨는데 제품을 저한테 팔지 않으셨어요. 제품을 팔지 않으셨지만 저는 제품을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제를 했고요. 박지훈 그룹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회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이미지에 그 날의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뉴스킨이라는 회사 되게 착하다. 이런 회사가 있나? 이런 마인드를 가진 회사가 있나? 딱 요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룹장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신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초대를 해주셨고, 세미나 초대를 해주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뉴스키는 지금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리크루팅 된 과정을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서 조금 응진이라는 일을 하면서 미래를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내가 어딘가에서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5년 후에 내가 조금 나은 일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웅진을 그만두고 뉴스킨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나마 아이들이 어릴 때 5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고 웅진의 5년 후와 뉴스킨의 5년 후를 비교했을 때 뉴스킨이 훨씬 나을 수 있겠다라는 선택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뉴스킨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뉴스킨의 7년차 사업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품을 내가 써보고 이 제품 너무 좋다. 내가 누군가한테 소개해 줄 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결정했고요. 제가 생각한 건 딱 하나였어요. 여기 뉴스캔에서 판매하는 홈케어와 다이어트 제품이 지금의 시장성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에 뛰어들었을 때 이 시장은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무언가 맘먹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고요. 홈케어를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얼마나 크지 정확도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이 두 분야, 두 키워드가 시장성이 좋겠다라는 거 판단하에 그 판단 하나로 제품을 써보자. 내가 이 제품을 쓰고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웅진에 입사했을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웅진에 들어갔는데 책이 리뉴얼이 돼서 나왔어요. 웅진의 푸르나이라는 책이 있는데 리뉴얼이 돼서 표지가 바뀌어서 너무 예쁘게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사무실엔 구판만 있었어요. 예전 책만 있었는데 예전 책을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책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새 책, 리뉴얼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판매하고 샘플로 들고 다니는데 이 헌 책을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새 책을 하나 사자. 그때 프로나이가 52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52만 원 책을 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깨끗한 책을 보여주고 52만 원을 벌자 였어요.
투자를 하고 돈을 그만큼 벌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고 뉴스킨도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해보고 전달을 해서 내가 그만큼 벌면 되지. 이게 제품이 좋지 않거나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게 가능한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으로. 그래서 저는 내가 무조건 써보고 이 써본 게 내 마음에 들어야 누군가한테 소개를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의 저만의 마케팅은 뭐냐면 10명 중에 6명이 좋다라고 하면 마케팅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6명이 좋고 그게 좋지 않은 4명에 내가 속해도 6명이 좋으면 이거는 마케팅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성을 먼저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저번 주에 저희 위드그룹에서는 멀티 비즈니스라는 방향을 잡고 사업을 모두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이 멀티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설명을 다들 들으셨을 거고 오늘 그 중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리크루팅 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리크루팅이라는 말 생소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증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제가 일을 했던 웅진에서는 하이어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일을 하는 곳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리크루팅이라는 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진짜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걸 전달하는 일을 리크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멀티 비즈니스가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드리고 싶어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우선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에스테틱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나는 세일즈로만 시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처럼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하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저는 세 가지를 모두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어, 멀티 비즈니스의 보상을 한번 보시면 저도 이 세 가지를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서 모든 소득을 다 얻고 있거든요. 리크루팅으로 제가 분양한 체인점에 대한 소득도 받고 있고요.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에 관한 소득도 얻고 있고요. 저는 또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관리 소득도 얻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얻고 있는데 제가 이 멀티 비즈니스를 하는 진짜 이유는요. 결국엔 네트워크 마케팅, 리크루팅, 제가 분양한 체인들로 올라오는 소득을 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5년 후에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으로 제 커미션을 유지하면 관리를 조금은 지금보다 덜 해도 될 것 같고요. 세일즈를 지금보다는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때는 선택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5년 동안은 저는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리크루팅 하고 들어오는 파트너들이 나는 세일즈만 하고 싶다. 나는 리크루팅,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로 하고 싶다. 나는 에스테틱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트레이닝이 모두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모두 필수로 하고 있고요. 5년 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으로 제 커미션을 키워가고 싶은 제 조직과 팀을 만들고 싶은 빅피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킨만의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뉴스킨에서 리크루팅 한다는 의미가 뭘까? 요걸 한번 정의하고 한 가지 한 가지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린 정의는 뉴스킨은 교육 사업입니다. 제가 웅진이라는 일을 선택했던 이유도 교육 사업이었기 때문에 웅진이라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교육하는 일 그리고 제가 교육을 받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뉴스킨의 리크루팅 정의는 내가 교육을 통해 배우고 내가 배운 걸 교육해주면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가요? 내가 교육을 통해 지금 다들 배우고 계시잖아요. 제가 뭐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자신 있게 내가 선택한 이 일을 밖에 나가서 말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목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1시간을 책상 앞에 앉으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이 1시간을 정말 귀하게 쓰셔도 되고요. 자신 있게 나가셔서 내가 1시간 배운 걸 말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걸 진짜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이 한 시간의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내가 교육을 통해 먼저 배우고 내가 배운 걸 누군가에게 교육해 주면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아직까지는 배운 게 많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약간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배우는 리크루팅의 스텝을 저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우선 머릿속에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어, 나는 어떤 사업가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거꾸로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 두 가지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비교하려고 갖고 온 사진은 아니고요. 한번 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나와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과 이 두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면 나라고 하면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될까? 사업을 하고 싶어질까? 저 사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모습일 때 궁금증이 생길까? 호기심이 생길까? 이걸 한번 그려보시면서 저랑 스텝을 같이 걸어오시면 훨씬 더 마지막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자신 있게 나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뉴스킨 용어로 마이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제 마이스토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뉴스킨이라는 걸 왜 시작했는지 저는 제가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웅진이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책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속 마음이 있어요. 저희 운동으로 살을 빼신 분들은 저희가 TR이나 TRM를 권할 때 뭐라고 이야기 많이 하나요? 운동만으로 충분히 뺄 수 있어 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처럼 책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사교육 필요 없어. 책으로 가르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주도적인 수업을 주도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지 막 사교육을 많이 시킨 편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책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옆에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국장님, 저희 애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국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책으로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야. 나중에 내 애가 그만큼 힘들어지더라고. 보낼 거면 오늘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사교육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아보기 시작을 하니까 어,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요. 픽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픽업을 그러니까 태워다 주고 태워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차라리 애들이 어릴 때 일을 할 걸.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엄마들 보면요. 어렸을 땐 엄마가 키워야 돼.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20살까지 키워보니까 엄마들이 시간이 가장 많을 때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까지예요. 유치원이 오히려 훨씬 늦게 오잖아요. 초등학교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후회를 처음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을 하고 차라리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픽업을 해야 되는 시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미 그거는 끝난 거고요. 사교육을 알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사교육은 금액이 높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사교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전 주산학원 다녔었거든요. 주판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사교육이 너무 많고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2살까지만 선택을 해도 비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게 돈을 더 벌고 싶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 제가 이게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였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해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진짜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렇게 내가 왜 뉴스킨이라는 직업을 알아보게 됐는지 한번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다들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장해 보면요.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왜 시작하려고 하는지 Y까지 확장을 한번 해 나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큰아이는 서울에 가 있고요. 작은 애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지금 제 현실에 제가 진짜 앞으로 2년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로 비유를 해드리면, 어, 저희 둘째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저희 둘째는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방 국립대와 서울 사립대를 붙었을 때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와 닿으시나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무언가 때문에 고민을 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예요. 제가 뉴스킨을 진짜 열심히 하는 이유거든요. 저희 아이는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저희 큰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저희 큰아이 친구들을 봤을 때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저는 천안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랬을 때 진짜 제 현실에 딱 맞는 비유를 해드리면 이 두 가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그 고민은 결국은 돈이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서울에 가 있는데 제 주변 언니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떻게 해주려고 서울로 보내? 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능력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 고민을 그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내 경제적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내 아이들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지. 저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이들한테 조금 더 넓은 환경을 주고 싶어요.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갔을 때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애들을 데리고 다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를 나갔다. 제가 웅진에서 일을 하면서 해외를 처음 나갔었거든요. 해외를 나갔다 들어와서 들어온 다음 날 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아들 여권을 만들어서 저희 신랑이랑 둘이 여행을 보내줬어요. 해외여행을 보내줬었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를 나갔었어요. 그건 왜 데리고 나갔냐면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넓은 환경을 보여주고 싶다.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거 뭔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든 상황, 모든 매 환경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큰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해주고 싶다. 고민 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 없이. 그게 제 Y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부모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성과금 받는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20살까지 키워보니까 그래요. 20살 이후는 안 키워봤으니까 아직. 저희 아이들 둘이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와, 다른 집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부부면 월급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으니까 월급 올려줄게 하고 월급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성과급을 받는 일을 하니까 제가 더 많이 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와, 다른 집들은 어떻게 유지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Y고 이게 제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 마이스토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진짜 내가 뉴스킨을 선택을 한 이유, 뉴스킨을 알아보고 있는 이유를 자신 있게 보여주시면 돼요. 나를 굉장히 자신 있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가 해줬을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걸 보여주면 되는데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뉴스킨 그룹 안에 있는 저희 위드 그룹 안에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박지원 사장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박지원 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갈바닉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뭐 여기 갈바닉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보고 그 사용법을 바로 숙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박지훈 사장님이 저한테 저희 위드그룹 안에 있는 27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그때는 동안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갈바닉 사용법만 간단히 알려주시고 박지훈 사장님이 서울로 가셨고 제가 그 동안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는 이렇게 기초 제품의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초 제품이. 이 제품을 어디에 쓰는 거고, 이 제품을 언제 쓰는 거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안방에 들어갔는데, 그 동안방에서 다 알려주더라고요.
카톡으로 운영되는 방이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저한테 제품을 판 박지훈 사장님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 안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요. 그 방 안에서 2주 동안 기초 제품을 같이 쓰다 보니 뉴스킨 제품이 뭐가 좋은지 너무 느끼게 됐고 그 시스템을 보면서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웅진이라는 일을 하면서 그때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요. 웅진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도 웅진을 5년 동안 하다 보니 웅진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똑같은 관심을 드리고요. 저는 똑같은 걸 하는데 제가 만약에 월요일 오전마다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선영님 보이거든요. 제가 이선영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선영 어머님한테 저는 뭐냐면 관리를 안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데 이게 받는 사람이 소비자 관리를 모두 똑같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놓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일부러 연락 안 했어가 아닌데 느끼는 사람은 느끼는 제 소비자는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하지?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진에서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소비자들을 사무실로 부르자. 사무실로 초대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토요 문화센터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 웅진 사무실에 모든 소비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고 안 오고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동안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소비자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와, 이 사업 진짜 할만하겠네. 소비자 관리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분명 리더 사장님들이 나눔을 분명히 다 하고 계신 거였지만 제가 소비자, 제가 신규 사업자일 땐 이 시스템 활용하면 되겠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요. 무언가 내가 너무 써보고 좋아서 갈바닉을 유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7이라는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내가 할 일을 좀 더는 거예요. 내가 역량이 될 때까지. 내가 역량이 될 때까지 선배 사업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반드시 또 내가 선배가 됐을 때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초대를 동안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처음 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저를 서울 세미나에 초대해 주셨어요. 천안에서 서울을 가는 게 제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천안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무슨 행사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서울을 간다라는 것.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서울을 오는 건 너무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는 게 천안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이거 환경이고 환경이 주는 마인드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박지훈 사장님이 저를 서울 세미나에 초대를 해줬을 때 선뜻 못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큰일이 있을 때만 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를 초대해 주셨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 더는 안 간다고는 못하겠다라고 할 때쯤 서울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서 그때 제가 메가스타 김은정 사장님 강의를 저희 또 박지훈 사장님이 강사석을 구해 주셔가지고 맨 앞에서 들으면서 맨 앞에서 들으면 딴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때 딱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요. 김은정 사장님이 은행원이셨잖아요. 은행원인 상태에서 은행을 그만두고 뉴스킨을 선택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 버는 월급만큼만 빨리 만들자. 이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저거네. 웅진에서 내가 받았던 월급만큼만 받으면 되네. 그러면 내가 뉴스킨을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 우선은 내가 웅진에서 받았던 월급만큼만 만들자. 라는 걸 제 스폰서 사장님에 의해 이해가 된 게 아니라 진짜 큰 시스템을 통해서 저 스스로 파악하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뉴스킨을 한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나 스스로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업을 보여주고 시스템을 보여주고 같이 하자 했을 때 무언가 사장님들 부담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내가 어떤 걸 해줘야 되지? 내가 아직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날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도 박지훈 전재훈 사장님을 보고 사업을 호기심을 가진 건 맞지만 이런 진짜 큰 시스템, 세미나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 300만 원만 최대한 빨리 만들자. 라는 마인드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세미나도 받고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이라는 내 월급을 만들기 위해 내가 뭘 해야 하지를 봤을 때 진짜 저를 뉴스킨에 안착시켜 준 건 위드그룹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위드그룹의 사장님들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세미나에 초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사업이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닌 걸 보여주시면 돼요. 문화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다 만났어요. 만나서 나는 이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걸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세미나에 초대를 하고요. 그 세미나에 초대했을 때 저희 위드그룹에서 그냥 풍겨 나오는 그냥 막 이렇게 보여지는 문화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 문화는 누군가 일부러 가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문화가 아니고요. 위드그룹 안에서 나오는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이 문화를 보여주면 그 안에서 또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의 리크루팅의 핵심 포인트는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우리 좀 전에 봤던 이미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전달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전달을 하는지.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이 말 한마디 들으시면 돼요. "그래, 내가 그거 한번 가볼게. 그래, 한번 같이 들어보자." 이 말 한마디 들으시면 되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보여주면 되는지. 이 사업이 제가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큰 비즈니스거든요. 작은 사업 아니고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음 보여주는 나를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뉴스킨 7년 차인데요. 뉴스킨을 하면서 7년 동안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힘든 일도 있었고요.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근데 좋은 기억이 훨씬 많으니까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 스폰서 사장님을 뺀 그 누구한테도 뉴스킨을 하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든 감정은 그때뿐이잖아요. 지나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감정을 막 아무렇게나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스폰서 사장님한테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그 누군가한테도 "뉴스킨 사업이 힘들다."라는 내색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고 그 사람이 뉴스킨을 선택을 하는 게 제 1년 차에 선택을 할지 5년 차에 선택을 할지 10년 차에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흐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힘들었던 거 보여준 적 없는 것 같고요. 말실수를 많이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대로 보여주는데 그러면 내가 이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게 뭔지 하나씩 또 찾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진짜 잘하는 90%의 핵심은 저는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 자세, 태도. 그것만 바르면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말을 저는 말을 잘하고 이것도 약간은 타고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시간이 분명히 사람마다 개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세와 태도를 갖춘 사업자라고 하면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모두가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세와 태도고 마지막도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쉽게 제 주변에 뉴스킨이라는 일이 "이런 일이야."라고 설명을 할 때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어 제가 백다방을 하고 있어요. 백다방을 하고 있는데 제 백다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제 백다방에 놀러 와서 "와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해?" 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마케팅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제 친구가 그러면 나도 이걸 좀 한번 해보고 싶어. 네가 알려준 이런 마케팅이라고 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그 친구가 본인이 사는 지역에 가서 백다방을 오픈했어요. 이 백다방이 저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100조 원의 체인을 하나 제가 추가 분양해 준 거가 되겠죠.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분양된 대리점이 제게 되는 게 뉴스킨이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뉴스킨을 보고 누군가 와, 너 이거 뉴스킨으로 소득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고 제가 나는 이러이러한 마케팅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서 나는 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나도 이걸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그 분양되는 뉴스킨의 대리점은 제 거더라고요.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거든요. 이렇게 하나, 두 개 분양이 되는 대리점의 개수가 적었을 때는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제가 분양한 대리점이 5개가 되고 저까지 6명이죠, 그럼. 이 6명이 하나씩만 더 분양을 하면 12개가 되고요. 12명이 하나씩 분양을 했을 때 24개가 되고요. 그렇게 한 번만 더 해도 50개의 대리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멀티 비즈니스 중에 멀티 비즈니스를 하는 제 5년 후에 진짜 빅피처는 이렇게 50개, 100개의 대리점이 되는 게 제 진짜 빅피처거든요. 이걸 갖춰 나가는데 첫 번째는 자세와 태도. 이렇게 100개의 대리점이 한번 나로 인해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큰 비즈니스잖아요. 이 큰 비즈니스를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를 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지금 대리점이 나 하나뿐이야. 그래도 내 자세와 태도는 늘 나는 언젠가 100개의 대리점을 가질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대한다고 하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초대를 하고 세미나에 초대를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진짜 기본적인 거 근데 이 기본이 다인 걸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보여지는 나예요.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얼굴에 힘든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진 않은지. 내가 시스템에 나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도, 시스템에 참여를 할 때도, 진짜 큰 세미나에 가서 있을 때도, 내 표정이 어떠한지, 내가 보여지는 내 모습이 반듯한지, 누군가한테 보였을 때 호기심이 생길 만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대되는 시스템의 티업이에요.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듣고 계신 게 LOI2잖아요. 이거는 실전편이거든요. 이 LOI2에 초대를 하는데 나 오늘 강의 듣는데 너 여기 한번 와서 나랑 같이 들어보자. 근데 그 강의가 무슨 강의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와 내가 오늘 강의를 들을 건데 내가 1주차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뉴스킨이라는 일이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조금은 알게 되더라고. 그걸 통해 한 주 1시간 강의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좀 맥은 잡히는 것 같아. 그중에 세부적으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너 이거 나랑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두 가지 티업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멘트들이 더 잡히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세미나에 누군가를 초대를 하는데 어떻게 티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면 스폰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데 너무 귀한 사람이잖아요. 초대하는 사람이. 저희 누군가 초대할 때 정말 귀하게 초대하잖아요. 정말 어렵게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초대하잖아요. 그 초대를 할 때 이 티업 문구를 어떤 걸 쓰면 좋은지 스폰서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참석하는 나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초대자는 굉장히 잘 듣는데 초대한 나는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자세보다는 초대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바른 자세로 참석을 하는 내 개인 시스템이든 그룹 시스템이든 뉴스킨 전체의 행사든 나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모레만 해도 저희가 세종대에서 TLC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런 세미나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짜 시스템의 꽃은 애프터 자리예요. 같이 세미나를 듣고 이 세미나가 어땠는지 내 초대자와 나와 내 스폰서와 공유하는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이 애프터 자리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밑에 6번을 제가 문구로 안 바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를 하고 나서 이 다음 어떤 시스템에 초대를 할 건지 픽스까지 하는 걸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인 일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이게 전부인 일. 그래서 누군가 세미나에 초대를 진짜 정성스럽게 하시고요. 정성스럽게 같이 강의를 들으시고 애프터 자리에 진짜 귀 기울여서 내 초대자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 파악하신 걸 가지고 다음 세미나, 다음 시스템 어떤 거에 이 사람을 초대하면 되는지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그래서 저희 세미나 가 보시면요. 리더들의 머리는 리더들의 머리 회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하고 확장을 하고 그걸 마무리해 주고 초대한 내 파트너가 어떻게 초대하는지 너무 알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줄까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 자리에 내가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초대를 하시면 이 사업을 보실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업자인 내 자세도 내 태도도 내 사업에 보는 눈도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미나나 보여준 이후에 결국 이 사업을 선택을 하는 건 나 때문에 초대자가 사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LOI2 줌 미팅에 들어오신 사장님들 한번 다 생각해 보실래요? 이 줌 미팅에 들어와 이 교육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추천해 주신 분 때문에 여기에 100% 앉아 있다. 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 스폰서 사장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룹장님 지금은 그때는 그룹장님이 아니었으니까 '전전 박준 사장님하고 사업을 하면 나한테 손해는 없겠다. 내가 배울 게 훨씬 많겠다. 내가 이걸 하면 5년 후가 웅진보단 이 사업이 훨씬 낫겠다.'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을 하는데 전전 박지훈 사장님이 100% 이유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만하겠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다.' 내가 나한테 기준이 됐지 나한테 이 사업을 보여준 사람은 보여준 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진짜 뛰어들었을 때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게 끝이더라고요. 결국 이 사업을 선택하는 건 내가 나한테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될까?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내가 도전해 볼 만한가?' 내가 나한테라는 키워드로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지 나랑 같이 하는 저 심제이라는 사람이 어떨까? 저 심제이가 어떨까? 심제이가 이렇게 사업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보여주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육을 통해 배운 걸 교육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 되는 일이에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주변에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옷을 입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옷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자기가 옷 입은 걸 구경하는 자기가 수족관 안에 있는 갇힌 물고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정말 옷을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가져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맞는 옷을 가져다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옷을 하나도 살 수가 없고 이 동네에 내가 좋아서 이 일을 선택을 했는데 더 이상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게 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친구가 이렇게 파티 꾸미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 파티 플래너 해 봐." 이 소리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파티 플래너는 진짜 네가 다른 데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네가 차려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정말 파티를 해 줘. 파티 플래너로 돈을 벌지 말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과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파티를 해. 그래야 그게 너한테 진짜 좋아하는 일로 계속 남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
저는 뉴스킨이라는 일을 선택을 해서 지금은 뉴스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후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이 일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누군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환경이라는 거, 제가 뉴스킨 7년 차가 되니까요. 굉장히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서 저를 소개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나 7년 전에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 나는 왜 가진 게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 마인드가 바뀌면서 똑같은 환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선택 어떤 하나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 비즈니스에 자신이 있고 내 경제적 소득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깐 자신감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니 내 환경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갖고 있지 않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 이 뉴스킨이라는 일을 진짜 좋아하는 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저희가 뉴스킨이라는 일을 어 엄마들이 많이 시작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세일즈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마케팅만 잘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진짜 도전해 볼 만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그룹이 마케팅 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한테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모두 완벽하게 뉴스킨으로 리크루팅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그려지는 이미지로 누군가한테 내가 하는 사업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늘 나를 한번 리크루팅 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왜 선택했고 내가 이 일을 누군가한테 왜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러면 나는 도전할 만한가? 난 잘할 수 있나? 이렇게 시스템에 일 주일에 1 시간 2 시간 들어오셔서 배우시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앞서 나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앞서 나가신 만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보여주시면 나머지는 먼저 사업을 하고 있는 형제 사장님들, 선배 사장님들이 무조건 다 도와주실 거예요. 도움을 받으시고요. 나중에 내가 그 위치가 됐을 때 내가 받은 만큼 정성스럽게 다시 돌려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번 나의 비즈니스를 점검을 해 보시고요. 어 나를 리크루팅을 완벽하게 하시고 가까운 세미나 저희가 내일 모레도 세미나가 있고요. 저희 또 그룹장님 강의하시잖아요. 그룹장님 강의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에 진짜 제일 큰 세미나가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하는 드림 캠프에 어 거기에도 내일 모레 세미나에 초대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음 세미나 픽스까지가 저희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드림 캠프까지 초대를 하시는 걸 목표로 한번 누군가한테 입을 떼서 발표를 해 보시고요. 드림 캠프를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나를 리크루팅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림 캠프에 반드시 모두가 참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강의 너무 좋았죠. 저도 다시 제가 리크루팅 됐던 그 시절을 상상해 보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전직이 압구정 한복판에 있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이었어요. 그 병원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고객들이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직원은 되게 많은데 직원들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몸도 안 좋았었지만 화장실이 하나였던 게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변비는. 그래서 저는 변비 때문에 뉴스킨을 만났거든요. 변비로 인해서 제품을 만났는데 그 제품을 전해준 사람이 20년 지기 친한 언니였어요. 네. 친한 이시연 사장님께서 저의 변비를 고쳐주시면서
전 뉴스킨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뉴스킨에 대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면서, 아, 뉴스킨이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진짜 지인한테 죽어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때 제가 인스타를 병원 다니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싫었는데, 그냥 이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인스타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던 지인들한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뉴스킨이 지금은 제 삶의 최고의 선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킨은 되게 평범한 사람이 시기가 지나면서 되게 비범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뉴스킨을 만날지 몰랐지만 뉴스킨을 만나는 인생이 됐잖아요. 뉴스킨을 만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누군가도 반드시 뉴스킨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뉴스킨이 내 미래의 대안이 되고 현재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나게 되는 계기가 현아사장님은 갈반이기고 저는 변비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진짜 돈에 관심이 많거나 여러 가지 경로로 유즈키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음, 이번 주 숙제는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1번은 리크루팅 명단을 2명을 써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정말 뉴스킨 하고 싶다, 나 지금. 이 사람은 나처럼 뉴스킨이 필요하다. 그렇게 명단을 딱 2명만 써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니즈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은 지금 돈이 필요한가? 투잡이 필요한가? 엔잡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가 세일즈를 잘할 것 같아서, 리크루팅을 잘할 것 같아서, 너무 착해가지고 베푸는 걸 잘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그 사람이랑 너무 친구하고 싶어. 평생 친구하고 싶어. 이런 이유가 있겠죠. 왜 그 사람과 일하고 싶은가? 3번. 그 사람과 뉴스킨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면 변비면 변비로 고쳐주면 되고 돈에 관심 있으면 사업 설명 풀 보상 풀면 되고 또 예뻐지고 싶으면 가서 얼굴 관리해주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보여주면 되고 그렇게 내가 그 사람과 뉴스킨을 시작할 접점을 어떻게 시작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을 초대할 것인가. 근데 그 2명을 리크루팅을 하려다 보니 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걱정되는 부분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걱정되는 부분을 극복할 방안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거든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든 그의 문제든. 그래서 2주차 과제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소중한 2명의 리크루팅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리크루팅에 강한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현아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저희 멀티 비즈니스 중에 오늘은 리크루팅을 배웠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다음 주는 유통에 관련된 세일즈를 배울 거예요. 아마 지금 막 입문하신 사장님들은 어떻게 나 물건 못 파는데 나 물건 팔아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혹자는 난 파는 건 못해. 난 파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뭔가 유통에 대한 결핍이 있다면 다음 주에 완벽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도 이번 주 강의도 너무 기대됐고 너무 좋았고 다음 주 기도 너무 기대되거든요.
저희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매출을 하시는 분이 내일 강의해 주실 거예요. 일단 만나. 그럼 무조건 유통이 일어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정말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참석하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 과제로 2023년도에 얼마를 벌까 상상했잖아요. 또 이번 주 과제로는 정말 멋진 2명과 이 사업을 행복하게 펼쳐나가실 상상을 하시면서 또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애프터 시간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즐거운 애프터 되세요. 문 닫을게요.